안녕하세요. 인사기획실 최현수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글로벌 HR 컨퍼런스의 슈퍼볼이라는 별명을 가진 탤런 커넥 2022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약 1,500명의 인사 리더들이 모여 미래의 일과 인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오늘은 컨퍼런스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미래의 일과 인재에 대한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그룹의 리더 여러분들이 인재 관리에 인사이트를 얻으시도록 관련 내용을 요약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설명드리다 보면 많은 리더분들께서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최근 대퇴사나 조용한 사직 같은 우수 인재들의 행동 경향성과 관련한 내용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리더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미래 인재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탤런트 커넥은 총 6개의 메인 테마를 중심으로 약 10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인재 이동이 가속화된다는 Great Resignation, 대퇴사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어떤 혁신을 이루고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탤런 커넥 2022의 주요 테마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를 중심으로 미래 HR과 인재관리 트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술 중심 인사, 전문성 중심 인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 인사, 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인재관리의 근간이 기술과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래 사업 실행을 위해 기업은 정말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 유연하게 확보, 양성,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기술 영업팀의 과장, 브랜드 마케터라는 직무 또는 현재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업무 스콥과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확한 필요 기술을 정의하고 이 기술에 대한 보유 여부, 기술의 난이도를 관리하는 인재관리의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속한 산업과 미래 전략에 기반하여 어떤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직접 정의해야 하고 이 기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재고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사들은 단위 기업과 CEO, 주요 임원들의 HR KPI로 이 기술 재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래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는 어떠한지,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을 수혈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기술 재고는 기술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매트릭스로 관리되고 시장과 외부 테크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시키는 커미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현재 기술 수준,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사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스케일 갭 클로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들께서도 이런 전문성 중심 인사관리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저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그가 떠나면 못하는 일이 생기는 조직 관리를 넘어 이제 각 개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난이도와 스콥은 어떠한지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미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할지 이를 외부에서 수혈할 것인지 내부에서 길러낼 것인지 등의 기술 중심 인재 관리에 포커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개인 간 최적 채용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전통적인 직무 기술서나 이미 회사에서 짜여진 직무 기반의 채용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가령 한 직무가 A, B, C, D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A, B, C만 할 수 있다거나 또 다른 사람은 A, B, E, F 등 다른 기술을 가졌는데도 채용하게 되는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미스매치,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미국에서만 연간 200빌리언 달러라는 연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인재 시장에서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Z세대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선호와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이 원하는 초개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중심 인사, 전문성 중심 채용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후보자가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그는 A 기술만을 가지고 있고 주 2일 근무를 원하며 완벽한 재택근무를 희망할 경우 기업은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후보자를 정규직으로 뽑을지, 긱워커로 계약할지, 급여는 그냥 4분의 1을 주면 되는지, 복리후생은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등 인재관리의 복잡성이 매우 높아지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가, AI 개발자나 딥러닝 엔지니어 등에 대한 인재 확보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런 인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니즈를 맞추어 줄 수 있는 환경, 제도, 시스템, 무엇보다 유연한 조직 문화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업 내부의 조직 문화와 인사제도는 이제 내 외부의 정보 격차가 없어질 만큼 여러 소셜 채널을 통해 알려지고 있죠. 최고 인재 확보를 위해 최고의 조직 문화, 리더십 행동을 갖추고 전 구성원이 더 나은 고용 브랜드를 구축해야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최고 인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최고의 복리후생은 최고의 동료라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죠. 최고 인재의 채용은 기업 생산성에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만드는 전략적 활동임을 인지하고 이런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조직의 조건을 사전에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성장 중심 조직 구축입니다. 올해 컨퍼런스에 가장 많은 빈도로 출연했던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대퇴사, 대이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며 MZ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재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모든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현상인데요.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고 핵심 인재의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들이 원하는 성장의 3대 요소로 전문성, 연봉, 관계를 꼽았는데요. 전문성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업계를 리딩하며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연봉의 경우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처우를 받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관계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많고 나의 장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경력 성장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가진 기술 역량을 강화, 발전시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과 경험을 원할 때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리스킬, 업스킬이 필요할 때 기업 내부에서 쉽사리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대퇴사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인 내부 인재 이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인재 이동은 인재 유지를 위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사내에 필요한 기술, 포지션이 생기면 이를 외부와 내부 직원에게 동일하게 오픈한다는 단순한 어프로치만으로도 내부의 많은 임직원들이 상당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IBM이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포지션을 오픈할 때 내부에 우선적으로 오픈하는 기간을 두기도 하고요. 특히 내부 직원이 지원을 하면 똑같은 채용 프로세스와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직무 기회 제공과 경쟁력 있는 처우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재 이동을 똑같은 채용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특히 리더 여러분들께서는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맞이해 글로벌 기업 역시 상당수의 인력이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목말랐던 것은 동료 간의 교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발적 오피스 복귀의 동의는 바로 이런 관계의 충족, 충만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 얼마나 인간적인 문화, 포용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가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은 인재들이 원하는 성장의 3대 요소에 대한 인지와 공감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3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구성원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말이죠. 네 번째 테마는 다양성 관리입니다. 글로벌의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 관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양성이 바로 혁신의 원천이자 장기 성장과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 굳게 믿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양성 관리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며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ESG가 각광을 받으며 특히 사회 영역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이 역시 기업 또는 단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리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는 항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의 암묵적 업무 관행이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 비주류 구성원들에게 차별이나 비공정을 초래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여기서 암묵적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구성원, 주류 구성원들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다양성 관리도 분석적, 과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조직 총합의 네트워크 갭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그러합니다. 기업의 정보와 의사결정, 문제 해결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최근 모든 업무가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되면서 이런 방법론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휴먼 에러나 관행으로 가려져 있던 네트워크 소외자, 비주류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다양성 관리로의 진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기업의 다양성 관리는 세대나 성별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CJ 역시 조직 만족도나 기업 문화 설문을 해보면 세대, 성별 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미 MZ세대의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성별 역시 역전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많은 리더들에게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고 다소 불편하고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만 조직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구성원들과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조직 문화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구성원 중심 조직 문화, 사람 중심 조직 문화라는 점인데요. 이는 업무,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 이를 혁신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A라는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관습적 업무 처리를 넘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신세대들의 업무 처리나 정보 공유, 문제 해결은 십수년 전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팀즈, 슬랙, 컨플런스, 지라, 노션 등 그룹 내에도 수많은 디지털 협업 툴이 도입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며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지를 끊임없이 고민 중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혁신의 스파크를 만들어 엄청난 시너지를 내야만 기업 경쟁력을 확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며 기업과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자발적 고몰입 조직을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성원, 인재들이 스스로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 자율성 극대화가 이런 고몰입 자율 조직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직무 기술서에 정의된 업무는 최소한의 핵심 업무, 기대 성과 정도면 충분하고 실제 업무에서는 개인의 강점과 전문성, 다양한 디지털 툴의 활용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업무를 자발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조직 내 다수에게서 일어나면 시너지가 발휘되고 만들어내는 열매의 크기, 성과의 임팩트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용한 사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업무 자율성 부재라고 하는데요. 업무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를 주고 자율성을 빼앗기면 그래? 나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고몰입 자율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들을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결속력과 소속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중인데요. 이를 위해 단위 관리자의 관리 역량과 조직 문화 차원에서의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최근 관리자의 필요 역량으로 태스크나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넘어 감성적 케어가 가능한 리더 양성이 기업들의 큰 숙제로 부상 중인데요. 팬데믹을 겪으며 고립, 소외되어 있던 구성원들이 원하는 소프트 케어가 관리자에게 필요한 리스킬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근무가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며 사무실에 출근할 때라도 결속과 연결이 가능한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도 회사와 리더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Do more with les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슬로건은 완전히 새로운 업무 방식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적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내자는 일종의 캠페인인데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더 오픈마인드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나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며 이를 새로운 노멀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마지막은 기술입니다. HR 영역에도 이런 하이테크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제 그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IT 기업을 중심으로 HR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People Analytics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사례들도 아주 많은데요. 이제는 HR 의사결정이 실제 재무적인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팔의 경우 퇴직 예측 모델이 발전을 거듭해 벌써 4세대 모델로 진화했고 분석에 포함되는 항목도 100여 개가 넘었는데요. 이를 통해 퇴직이 우려되는 직원 한 명을 다시 리텐션하게 되면 약 25만 불의 재무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영 리더들에게 이런 머니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현업으로 바쁜 리더들이 인사적 의사결정의 임팩트를 가늠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인사관리, 인재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리라는 계산입니다. 특히 각 영역별로 개발되고 있는 HR 소프트웨어 및 테크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요. 비단 인사 영역을 넘어 ESG나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가령 인사적인 여러 데이터들이 ESG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한다거나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 선발 시에 우리와 더 협업을 잘할 수 있을 만한 파트너, 회사의 프로필을 찾는 등 인사 분야의 테크 발전 속도와 영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션을 들으면서 가장 주목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의사결정, 데이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성원과 외부 후보자들이 원한다는 점입니다. 애매하고 정성적인 커멘트를 넘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을 설득시키고 충분한 근거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성원과 대화하는 다양한 인사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가 면담만 하더라도 PMDS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동료 피드백들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올해 평가 면담은 동료들이 소중하게 전달해준 데이터를 하나하나 소화하고 이를 성숙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6가지 HR 트렌드를 요약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그룹 인사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3가지 아젠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퇴사와 경기 침체가 동시도래하는 시기에 채용과 유지에 인사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채용의 경우는 인재 이동이 빈번한 시기를 활용하여 미래 전문성 및 필요 인재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인재 발굴과 최고 인재 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켓에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채용이 필요한 시점에 민첩하게 인재를 확보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못지않게 우수 인재, 핵심 인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강력한 바인딩 파워를 갖는 인재 리텐션 제도를 개발, 도입하고 경력 입사자에 대한 조기 정착과 유실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HR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인사 영역에서의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룹뿐 아니라 각사에서도 다양한 HR 분석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인사 데이터의 정비와 제대로 된 축적, 인사 담당자의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인사가 먼저 데이터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리스킬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은 강력한 고용 브랜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도 인력들의 확보, 유지를 위해서는 그룹과 각사의 고용 브랜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했고, 지원자,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즉시 전달 가능토록 우리의 소통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 ESG 활동에 민감한 세대의 후보자들을 위해 사회 문제나 현상에 대한 긍정적 보이스업 기회를 확대하고 친사회적인 기업으로 포지셔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HR 컨퍼런스 탤런 커넥 2022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인사이트들을 요약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매일같이 구성원들을 만나고 함께 시너지를 만드시느라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HR 트렌드를 캐치하고 이를 활용해 더 나은 인사 운영, 조직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